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보고 오래 기억하는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입니다. 대충 보면 오히려 나중에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기간을 정하고 계획 안에서 성실히 준비하나요? 아니면 혹시 벼락치기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종종 벼락치기를 했었어요. 물론 벼락치기도 나름대로 성적을 올리는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근본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 암기만 하다 보면 그 시험은 잠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만간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인가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고식지계라고 합니다. 고식지계는 우리가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춰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꾸며내는 계책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한자어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인데요. 잠시라는 뜻도 있어요. 식자는 쉴 식자인데 여기서는 아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때 사용하는 식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지자이고요. 마지막은 셀개 또는 꾀알개라고도 하죠. 고식을 시어머니 같은 부녀자나 아직 어린 아이가 꾸미는 계책이란 뜻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당장 편한 것만 택하는 꾀나 방법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여성이나 아이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요. 앞에서 선생님이 고에는 잠시라는 뜻이, 식에는 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계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간다는 것은 우선 당장 편한 것만 택하는 꾀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예문을 한번 보죠. 이번에 학생회에서 세운 방침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고식지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실제 신문 기사를 변형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자성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고식지계와 동일한 의미의 사자성어는 몇 개 더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동일한 의미의 사자성어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사자성어는 바로 하석상대인데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괜다는 말이에요. 속담으로도 있죠. 마치 무슨 보드게임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윗돌을 받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말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임시로 적당히 메워놓는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가 되는 거예요. 한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한자는 생각보다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 하자에 돌석, 위 상자, 그리고 대자는 대대자예요. 우리가 받침대 할 때 쓰는 대자죠. 앞에서 말했듯이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는 말이에요. 원래 윗돌을 제대로 받치려면 새롭게 알맞은 돌을 구해와서 해당 부분에 끼워 놓아야 할 것인데요. 아랫부분이 부실해짐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랫돌을 빼서 위태로운 윗부분을 우선 받치고 보는 모습은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추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 예문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배운 고식지계의 예문을 똑같이 사용해 볼까요? 이번 학생회에서 세운 방침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하석상대식 대응인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고식지계와 하석상대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당장의 것만 해결하는 임시변통의 방식이라는 것. 또 이것과 유사한 의미에는 고식지계와 하석상대뿐만이 아니에요. 미봉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자와 봉자 모두 꿰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터진 곳을 임시로 꿰매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춘추시대에 전차 사이사이를 보병이 이어 진을 친 것을 미봉이라고 했어요. 전차 사이 틈을 사람으로 보완하는 전투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 뜻이 바뀌어서 눈가림을 하는 일시적인 계책을 말하는 것이 된 거죠. 또 여러분 속담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오늘 배운 사자성어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속담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면 얼동자에 발족자 그리고 놀방자 오줌 요자 해서 동족방뇨라는 사자성어가 완성되는 거죠.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언발에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따뜻하니까 순간적인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 효력이 오래 갈 수는 없겠죠.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해결 방법을 동족방뇨라고 합니다.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임시 방편식의 해결이라는 것이 앞의 것들과 동일하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울 사자성어를 모두 배웠는데요. 정리해보죠. 꽉쌤의 사자성어 메모장 기억하라 쏙쏙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어색해서 더 잘 기억되는 랩으로 꾸며봤습니다. 지금 편하면 되지 고식지게 아랫돌 빼서 윗돌 개지 하석상대 언발에 오줌 누기 동족방뇨 미봉책 똑같은 의미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 잠깐만 편한 개책 고식지게 하석상대 미봉책 동족방뇨. 여전히 어색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볼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새기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이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고식지게 하석상대 미봉책 동족방뇨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 선생님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